여보 나 집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어이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의 비타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죠. 인어뷰의 두 번째 초대 손님 이주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2838 재테크TV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주연 대표님께서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거,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 하는 거 지금도 가능한지 시원하게 가능하죠. 그런데 살 수 있는 집이냐 살고 싶은 집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사야 하느냐 살고 싶으냐. 네. 왜냐하면 사고 싶은 집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은 부족하죠. 대출도 옛날보다 조금 나오고. 그렇지만 집은 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살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레벨 조절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형편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 여건에 맞게 좀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그 뉴스를 보니까요. 3기 신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좀 규모가 있는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를 추정 분양가예요. 8호제곱미터가 8억 980만 원이 나왔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 다음 분양 단지부터는 9억을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대출이 안 되니까요. 이런 경우, 이런 시나리오가 맞다고 하면 무주택자분들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 84제곱미터의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3기 신도시 청약 대상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부분의 많은 비중을 할당하기 때문에 5구제곱미터 이런 상품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3기 신도시 자체가 무주택자를 위한 이제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이라서 너무 중도금이 안 나오게는 설계를 안 할 것 같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3기 신도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심을 좀 잠재우려면 그분들이 좀 성나게 할 포인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비싸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비싸게 나온다고 한다면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선점하는 차원에서 당첨이 되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투자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혹은 이제 나중에 혹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라. 일단 3기 신도시는 대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청약 당첨돼 놓고 이제 발 한 발 걸쳐 놓고 뭔가 되면 좀 마음의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를 해서 이걸 가져갈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가져갈지 돈만 생각해서 덜컥 원치 않는 평력을 청약하는 건 지금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거주 요건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대출과 실거주 부분, 규제 부분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저는 좀 주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간절하니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싸니까. 3기 신도시는 대량의 공급된 물량을 일단 풀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아주 싼 가격에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비싸게 나왔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있고 또 이제 청약을 해놓고 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다른 거를 도모할 수 있는 플랜 B를 위해서 해놓는 이런 것도 좀 관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비싸면 3기 신도시 아무도 안 쳐다볼 거예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주연 대표님 하면 학군이 떠올라요. 학군이 정말 이게 뭐 부동산에서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얼만큼 그 중요도를 미치는지 그리고 미래 학군까지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투자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 투자만 시세 상승만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역세권만 쫓아다니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단숨에 갈 수 있는 역세권, 철도망만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개발 호재만 따라가셔도 훨씬 더 시세 차익은 빨리 볼 수 있고 수요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정 계층에게는 너무 중요한 삶의 요소가 돼요.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굉장히 쿨했던 분들도 쿨해질 수 없는 그 순간이 와요. 어떻게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를 하겠어요. 그거 잘 안 되고 또 내가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한테 더 해주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간절할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바쁜 워킹맘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또 학원가가 필요해요. 학원가는 공부, 선행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돌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 그 아이들을 돌봐줄 그런 기관도 필요한데 이 학군지에 가면 그것이 학교 시간부터 엄마가 올 때까지 그 안에서 완벽하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유지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주요 학군들은 그 명맥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수가 적어지면서 학군이 더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이런 시점이 오면 더더욱이나 학원가는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학원가가 필요한 아이들은 거길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지금 떠오르는 네. 미래학군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학군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정말 대치동, 목동, 중계동을 아우르는 정말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학군, 입시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학군지가 있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곳,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인기 있는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곳. 그 다음 대학 입시 지도를 해줄 수는 없지만 아이의 선행과 이런 공부를 맡아줄 수 있는 학원, 기본적인 학원이 있는 곳도 사실은 학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군의 개념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미래학군을 좀 채워줄 수가 있어요.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시 재생하는 곳이라든가. 이것이 16, 17에는 말씀드리기가 좋았죠. 선진입이었으니까. 신도시 막 이기 신도시 입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례, 미사, 광교, 동탄 다 그런 곳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울의 도시 재생되는 곳을 잘 보아라. 크게 되는 곳. 그 대신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동구, 마포, 강동구 이런 곳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신길까지. 그럼 신길에 무슨 학군이 생겨? 저희가 미쳤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가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제가 말하는 건 목동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목동은 그냥 목동이에요. 그 영등포에서도 뉴타운 내에서 다시 상위 공부를 할 초상위 학생들은 목동으로 가게 되고 목동에서 또 대치동으로 오게 되고 이런 이동들이 있는데 그 안에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아니면 셔틀로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새 아파트에 좀 쾌적한 아파트 단지만 모여있는 그런데 직주근접이 좀 편하고 이런 주거시설들을 선호하게 돼요. 예를 들면 마포에 학원가가 생긴다고 해서 전문가나 정말 학부모님들이 가서 보면 에이 이게 무슨 학원가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거기에 그것이 자리가 잡은 것이고 워킹맘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그럼요. 이사 장소거든요. 올해는 블라인드 전형을 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안 좋았는데 반대로 이제 다른 지역, 인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생기부가 잘 되어 있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학군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국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죠. 그것을 볼 때 예전보다 입시에 훨씬 좋은 결과는 그 인천에도 좋은 신흥 명문 주거단지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상태를 잘 보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치열하고 맹렬한 학구열이 없는 곳에서도 독약 청청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내신 1등급을 뽑을 수 있는 아이인가? 있거든요. 있죠. 그 내 아이가 아니라서 문제인 거지. 있거든요. 아이고, 네.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있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그 미래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새로 생길 지역을 딱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늦은 시점이에요. 이미 지금 생기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에요. 나중엔 또 3기 신도시가 다중 전형,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그것들이 10년 정도 자리를 잡고 하면 또 하나의 분당, 또 하나의 일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탄같이 소득 수준이 높고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그런 교육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생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거기가 지금 현재 순회동을 이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에요. 사실 그 논쟁이 분당과 판교에도 있었지만 서로 둘 다 좋잖아요. 어디냐의 문제지 판교가 순회동이 좋냐 판교가 좋냐 이 문제는 비교의 문제는 아닌 아니 이제 그렇지 않게 돼요.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고 어느 순간 이게 따라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학군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자녀가 나왔고 워킹맘이 나왔고 내가 맞벌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워킹맘 또는 자녀 있는 직장인 투자자들께서는 고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 및 가족들의 그런 반대가 어떻게 보면 1순위 고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한 채만 하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한 개, 똘똘한 한 채만 가지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실거주에 이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배우자분들이 꼭 반대가 굉장히 많이 심하시고 대출이 싫고 근데 워킹맘인 경우는 좀 덜해요. 수입을 둘이 같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외벌이신 분들 중에서 대출이 과다하게 늘어나면 매일매일 힘든데 여기서 지금 이제 좀 안정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애도 더 키워야 되고 근데 빚이 더 늘어 그 이자에 대한 그 빚에 대한 그 무게가 가정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왜 반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쌀 때 싸게 사고 싶은 그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관계는 서로 두 분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이겨먹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알고 계세요. 정말. 일단 이 부분은 부부가 부부의 관계를 먼저 잘 캐릭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부들은 서로 둘 중에 센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센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덜컥 질러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처음엔 어이가 없겠죠. 여보 나 집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어이가 없겠죠. 이랬을 때 져주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정말 부부싸움 한판 나면서 이혼할 위기가 생길 정도로 대쪽 같은 분이 있고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또 잘 돼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까지 결과가 좋으면 또 괜찮은데 결과가 나쁘면 다음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상승기 후반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쪽 같은 분이 아니면 일단 그냥 지르고 남편을 어이없게 만들려고 얘기해요. 그 대신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도 되어 있고 그 입지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남편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상의해서 둘이 같이 결정했다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두 번째는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대출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매우 힘드시겠죠. 왜냐면 본인도 확신이 없으니까. A 선택지, B 선택지, C 선택지 D서 계속 나오는데 이걸 계속 남편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요. 남편은 A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B를 끄집어내면 남들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고뇌와 번뇌는 나 혼자 해야 돼요. 결정됐을 때 마지막 포인트 A, B, C만 넣고 집을 딱 보여주고 결정하세 계약할 때 데리고 가야지 그 과정을 같이 상의하려고 들면 이건 정말 될 것도 안 돼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해서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길 수 있다면 내 확신을 먼저 가질 것, 내가 먼저 공부를 충분히 하고 상의하지 말 것. 지르는 거에 대한 감당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럼요. 난 질리기만 하고 책임은 안 져.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일단 돈을 벌어보셔야 돼요. 그게 주식이어도 좋고 부동산이어도 좋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감동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 다음 정말 돈을 벌어서 소액이라도 증거로서 설득시키는 과정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단가하실 거는 투자를 하실 때 청약 가점이 높은데 결과물을 보여주시겠다고 덜컥 뭘 투자를 하셔서 가점을 훼손한다. 이런 건 안 되겠죠? 난리가 나겠죠? 저 그런 사례 있었어요. 지인 있으실 중에서. 거예요. 예. 네. 본인이 알아보고 세금 문제, 내가 그렇게 덜컥한 것 때문에 우리 집 비과세가 날아간다든가 또 이런 것들 안 되겠죠. 젊으신 그런 네. 부부들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부부들까지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정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가 자신이 있었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A라는 분이 그렇게 해서 사례를 주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분이 했는데 내가 왜 못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또 예전에 집이 너무 많이 망해서 굉장히 고금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었어요. 이자가 그때 비해서 되게 싸거든요. 그때 막 15%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약간 맷집에는 도움이 되었다.